1171년 잉글랜드의 왕 헨리 2세는 교황의 칙령을 통해 아일랜드의 군주라는 자기를 공인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아일랜드에 대한 잉글랜드의 지배가 시작되었고, 이것은 곧 아일랜드의 커다란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국의 지배가 시작되고 시간이 흐르며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인의 입지는 꾸준히 추락했습니다. 그 자린 점점 영국인이나 스코틀랜드계 개신교도들이 차지했죠. 대부분의 아일랜드인은 빈민으로 전락했고, 영국에 거주하는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아일랜드인의 3분의 2는 6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경작했는데, 지주들 중에선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 되는 땅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19세기가 되면 아일랜드 전체 토지의 절반을 단 400여 명의 지주가 소유하고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 아일랜드에 감자가 들어왔습니다. 감자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기후의 영향도 적게 받는 대표적인 구황작물인데요. 당시 기술로 감자는 최대 10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고, 그 와중에 15% 이상이 썩어버릴 정도로 장기 보관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세금이나 소장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면적당 생산량도 매우 우수했으니 1740년 기근을 겪으며 감자는 점차 주요 식품으로 여겨졌고, 감자가 도입된 이후 아일랜드의 인구는 꾸준히 상승해 19세기가 되면 800만 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한편 19세기 중반 아일랜드인에게 감자는 한마디로 생명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100만 가구에 이르는 아일랜드 빈농과 품바리꾼들은 농지의 수확물을 전부 세금으로 납부하고 텃밭에서 나오는 감자로 연명하고 있었죠. 이것을 일명 감자임금 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1845년까지 아일랜드 작물 총생산 중 3분의 1이 감자였고, 전체 경작지 중 3분의 1이 감자가 재배되었으며, 이 시기 아일랜드인의 절대 다수는 감자와 버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버터밀크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성인 농부의 경우엔 하루 6.3kg의 감자를 먹었으니 말 그대로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1845년 감자 마른병이 유럽을 덮칩니다. 감자 마른병은 난균류의 일종입니다. 난균류는 보통 습한 지역에 살며 동식물의 사체를 분해하며 살아가는데, 감자 마른병은 감자에 빠르게 증식하며 감자를 빠르게 썩게 만들었습니다. 이 균은 바람을 타고 전파되거나 비가 내리면 빗물을 통해 땅으로 스며들어 전파되었습니다. 습하고 더운 환경에선 더욱 쉽게 증식되었는데, 하필 1845년 아일랜드는 유난히 덥고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빗물을 통해 땅속으로 스며든 역병은 감자들을 빠르게 감염시켰고, 병에 걸린 감자에는 이파리 끝과 줄기에 짙은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곧 썩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코로나 무증상 환자처럼 일부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잠복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증상이 없는 감자들을 내년 농사를 위한 씨감자로 사용했는데, 씨감자의 유전적 형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성장하는 감자의 특성상 미래의 역병 감자를 키우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1846년 겨울, 그의 감자 작황은 파멸적인 상황을 맞이했고, 이는 대규모 아사자 발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당시 감자 마른병의 전파 상황을 목격했던 한 성직자는 편지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코크에서 더블린까지 곳곳에 감자꽃이 가득 피어 있었다. 풍년이 올 것은 명확해 보였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그 모든 것이 전부 썩어버렸고, 밭에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였다. 처음엔 잎사귀에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밭 전체를 불타버린 듯 검게 물들여버렸다. 이렇게 아일랜드에서 식량 부족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아일랜드에서 생산된 밀과 고기 등 여러 식량은 지속적으로 영국에 수출되었습니다. 한때는 식량 수출만 막았어도 대기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최근엔 수출을 막아도 대기근의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일랜드 전체가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 식량 수출을 한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렇다면 영국은 아일랜드 대기근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앞에서 감자가 주식으로 정착하는 부분을 봤듯이 아일랜드에서 기근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이 일어나기 100년 전인 1740년에서 41년에도 대대적인 기근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영국 정부의 대응은 그때로부터 전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1845년 가을, 감자 마른병이 아일랜드에 발병한 직후 아일랜드에선 대책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영국 정부에 아일랜드에서 곡물이 반출되지 않게 곡물 수출 금지와 지주에게 세금을 걷어 기금을 마련한 다음 그것으로 곡물을 구매해 아일랜드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의 보고가 과정되어 있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당장 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이 호들갑 떠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다만 딱 한 가지 조치를 먼저 취했는데 곡물 수입의 걸림돌이었던 곡물법을 철폐해 곡물에 대한 관세를 낮췄습니다. 11월 중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영국 정부는 뒤늦게 미국에서 10만 파운드치의 옥수수를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는데 4개월이 지난 46년 3월이 되어서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옥수수 가격 상승을 염려해 비밀 수입을 해서 애초에 물량 확보 자체가 늦어졌고 이것을 다시 낡은 운송수단으로 운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6년 2월엔 지역구호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위원회는 1차적인 업무는 지역 자산가나 지주들이 해야 하고 자신들은 부차적인 업무만을 담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위원회는 자산가들이 구호금을 내도록 독려하고 그 돈으로 지역에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장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식량의 무상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나마 빈민들의 사정을 봐주어서 식량은 원가에 판매되었습니다. 물론 기금이 마련되지 않는 지역엔 식량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구호 활동은 당연하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46년 8월까지 648개의 위원회가 존재했지만 대부분 명목상 만들어져 업무를 보지 않았죠. 46년 4월에 쓰인 북서부 메이오 지역 구호위원회 편지에는 감자는 원가가 아닌 기근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지역에는 각종 전염병이 판을 쳐 절박한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구호위원회의 구성을 맡은 지방관의 소재도 모른다. 그가 잉글랜드 어딘가에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긴 했다. 자산가들은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영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기금도 모이지 않는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해 기근을 막아보고자 했는데 사업 비용의 절반은 지역에서 내야 했고 승인이 잘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어찌저찌 진행된 공공사업에선 구호가 불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었으며 임금은 과도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결국 대기근 대처에 실패한 보수당 필 총리는 기근 발생 9개월 후인 46년 6월에 사임했습니다. 이후 집권한 러셀 총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나마 수입해서 뿌리던 식량도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시장 질서가 교란되었다며 중단해버렸고 공공사업에서 빈민을 고용해 기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이 와중에도 공공사업 노동자의 일당을 평균 임금보다 낮게 책정해버렸고 창고에 쌓인 식량은 시가로 팔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조치론 기근이 극복될 리 없었고 47년에 이르면 기근은 더욱 악화됩니다. 빈민을 고용한 공공사업도 정부에서 비용을 문제 삼으며 축소해버렸죠. 결국 죽 배급소를 설치해 기초적인 식량 배급을 시도했는데 임금소득자는 배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배식자가 하루 300만 명까지 늘어나자 이마저도 100만 명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가을이 오면 작황이 회복될 것으로 여겼는데 씨감자까지 전부 전멸한 상황에서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47년에도 감자 작황은 평년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고 48년엔 마른 병이 다시 창궐해서 역시 3분의 1 수준이었고 49년 역시 흉년이 터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48년부터 기근에 대한 재원을 아일랜드 내부에서 충당하도록 바꿔버렸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아일랜드라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재해의 대응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주들은 이에 대해 자기 땅에 있는 소작농들을 전부 추방해서 담당 지역에 있는 빈민을 청소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사자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이렇듯 영국 정부의 대기근에 대한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했고 매우 어설펐습니다. 추진 의지조차 부족했는데 사실 이러한 배경엔 영국 여론이 아일랜드 지원에 대해 반발이 심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아일랜드 지원에 적대적이었고 지원책에 대해선 덮어놓고 반대만 했죠. 영국 언론 타임스에는 46년 9월에 감자 농사가 망하면 고기를 먹으면 되니 앞으로 고기를 먹으라는 기사가 실렸고 47년 1월호엔 아일랜드 빈민 구호금을 반대하는 여론이 실렸습니다. 대다수의 영국인들은 아일랜드 대기근을 카톨릭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정부와 카톨릭 교도들에 대한 신의 징벌로 여겼습니다. 대기근으로 인해 정확히 얼마나 되는 아일랜드인이 희생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경로로 추산해볼 때 아일랜드 인구의 약 25% 정도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아일랜드 인구는 약 8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아사자가 100만, 이민자가 100만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이민자 중 약 20만 명은 대서양의 배 안에서 죽었습니다. 대기근은 아일랜드인 이민의 촉매제 역할을 해 대기근 이후에도 이민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인들은 대기근 이후 아일랜드의 상황을 과장 좀 보태서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이민 갔고 3분의 1은 남았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자역병이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기자 존 미첼은 감자역병은 분명 자연재해였지만 그것을 대기근으로 만든 것은 인간이 한 짓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다른 지역에선 작물재해로 인한 단순한 식량난에서 그친 문제가 유독 영국에서만 대기근이라는 사태로 악화되었고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시작은 자연재해일지 몰라도 아일랜드 대기근은 분명 인재였습니다. 한편 아일랜드는 지금까지도 대기근 이전의 인구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